네, 기자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기업에 대해서 파헤쳐 볼까요?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저희가 은행주 네.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물론 아직은 아니지만요. 네. 그리고 여기 저평가 분석 때문에 금융 트로이카주가 온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는 네. 뭐 우리 은행주가 가장 소외됐다 이런 이야기 가장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3월 달 그러니까 지난해 3월 달로 보면 가장 이제 그 주가가 낮았던 모든 종목이 다 낮았는데 그다음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이전에 비해서. 그런데 은행주만 유독 자기 자리를 못 돌아오는 그런 주식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외면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8월, 9월 때부터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더니 10월, 11월 되고 연말 되면서 이제 배당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좀 올라갔고요. 최근에는 그 배당락이라고 해서 배당이 끝나고 나면 보통 떨어져야 되는데 최근에 오히려 신고가를 그 경신한 이런 회사들도 나올 정도로 은행주가 요즘에 조금 힘을 받고 있길래 그중에서 그러면 어디가 좀 괜찮은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 어디가 제일 괜찮은지 저희 보니까요. 네. 빨강님께서 요즘 은행들 수익 장난 아니라고요. 좋습니다. 연초 네. 보너스 빵빵하게 나옵니다 이러는데 실제로 외국인들도 은행주를 올해 들어서 많이 사들이고 네, 네. 있고요. 이 안에서 한 종목만 좀 오늘 자세히 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하나금융지주가 그나마 여기에서는 좀 더 탑픽주다 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갖고 와봤는데요.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탑픽주로는 하나금융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을 왜 이야기하는지를 좀 들여다보니까 여러 이슈가 있겠으면 일단 전반적으로 은행주 자체를 한번 놓고 볼게요. 그 은행주는 원래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연말에 계속 잘 오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그것 이외에도 은행주가 좀 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는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만 시중에 있는 시장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앞으로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떤 점이 좋냐면 사실 조금 웃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대출 금리는 시장에 따라서 좀 빨리 오르는 편이고요. 예금 금리는 조금 늦게 오르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 차익이 생기면서 이제 예대 마진 금리의 차를 이용해서 네. 이제 순이익을 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은행주에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금리가 조금 더 오르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이제 예금 금리나 대출 금리가 빨리 올라가겠죠. 네. 그럼 올라갔을 때 대출 금리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순이익은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은행이 그 고정 이하 여신 비율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부실 비율이 있으면 그 부실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이 사실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 부실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은행들이 다 이제 연체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보면 자산 건전성이나 이런 지표를 보면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여기서 그럼 연체율도 괜찮고 거기에 더해서 수익성도 좀 높고 배당도 잘하는 회사가 어디냐 이렇게 봤더니 외국인들도 다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를 최선호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향후 전망 그리고 네. 그 안에서 예대 마진을 또 노려볼 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보니까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수익률이 연회화제입니다. 오늘도 여러 뉴스를 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게 이게 보면 책임 경영을 하겠다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분들을 보면 대주주들이 보통 이제 주식이 떨어졌을 때 내가 그러면 이제 책임을 지고 네. 나는 우리 회사가 더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보고 보통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하거든요. 김정태 회장을 보니까 네.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 주가가 3만 원대 후반에서 지금 4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4만 원 기준으로 놓고 보면 김정태 회장이 약 현재 시가총액 대비 본인의 그 보유 주식 가치는 26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이런 계산을 하게 됐냐면 1년 전에 한 20억 1,550만 원 정도 평가액이었거든요. 여기와 하면 뭐 지난해 2월 5일에 2,000주를 33,000원에 샀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또 4월 6일에 5,668주를 또 22,550원에 추가 매입했다. 이런 기사들 다 좀 해보면 평단가가 25,275원이 아니겠느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25,000원 대비해서 4만 원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이제 50%가 넘는다. 그래서
야, 역시 금융지주 회장 연봉도 세지만 야, 이 수익률도 대단하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회자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하나금융이 도대체 어떤 강점이 있길래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또 네. 해외 부분에서의 투자도 대박이 났다고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제가 최근에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네. 저희 출입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금융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글로벌 실적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요. 이건 증권사 추정치이긴 하지만 하나금융그룹의 해외 법인, 해외 네트워크 관련 단기 순이익 추정치는 3,500억 원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년 대비 36% 신장한 수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가 그러면 이렇게 대박이 났냐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저는 이제 중국이 특히 이제 좀 눈여겨봐지더라고요. 네. 그 중국을 보니까 중국에서 지금 중국 현지 법인이 2019년입니다. 2019년에는 한 100억 정도 벌었다. 그렇게 하면 2020년에는 단기 순이익이 1,000억 원을 넘는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거의 900억 원을 중국에서만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국 현지 법인이 알리바바, 시트립 이런 이제 인터넷 전자상거래 기업 있잖아요. 이런 데랑 제휴를 해가지고 개인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팔았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박이 나면서 1,000억 원 가까이 중국에서만 순이익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와 근데 앞으로도 지금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설명드렸지만 중국 지금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서 올해는 오히려 하나금융이 국내에서는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해외에서 더 많은 돈을 벌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평가가 잘 나오고 또 네. 실적도 잘 나온다라고 해주셨고요. 네. 투자도 대박이 났어요. 그렇죠? 네, 이게 하나금융지주가 지난번에 그 2년 전이죠 아마 2년 전에 베트남에 있는 그 일대 은행이죠. 네. 베트남 BIDV 이 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네. 지분 투자를 했는데 이 지분 투자를 했던 이 금액이 지분을 15% 투자했어요. 베트남 1위 상업은행이죠. 근데 이 15%를 했는데 이미 이 예상 지분법 이익만 530억 이상 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투자도 잘하니까 이게 지분법 평가액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베트남이 원래 이제 종전에도 한 130억 정도 그냥 그 베트남에서 이익이 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500억이 더 더해지니까 한 650억 정도의 베트남에서도 이제 지분법 평가이익 포함해서 이익이 나니까 이거는 지분 투자만으로도 또 한번 좋은 결과를 내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야, 하나은행은 국내에서 또 하나금융지주는 국내에서는 뭐 코로나나 아니면 금융 당국이 좀 뭐라고 해서 실적이 좀 떨어질지 언정 해외에서 계속 달러를 버니까 이 달러까지 만약에 환율이 상승해 버리면 추가 이익까지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지난해 또 우리가 살짝 실망했던 배당 부분 이야기, 네. 또 향후 약점에 대해서 같이 여쭤볼게요. 예. 금융당국에서 배당을 좀 자제하라라고 권고해가지고 이것도 투자자들에게 투심 악화로 연결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는 없을까요? 청와대 청원까지 왔었잖아요. 네. 네,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근데 하나금융이 네. 잘했던 거는 중간 배당도 했고 연말 배당도 하고 네. 계속해서 그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금융이 금융 감독 당국과는 조금 껄끄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도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계속 보였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신뢰를 많이 갖게 되면서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점차 더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금융 당국이 올해 상반기에도 물론 이제 또 배당을 하면 배당 자제를 권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을 수는 있으나 연말 이후에는 오히려 지금 다른 글로벌 그 IB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배당을 더 이상 이제 규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외에선 이미 금융 당국이 이제 열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악재가 아니다. 이제 호재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또 실물 경기 둔화도 약간의 약점이 될 수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러한 약점을 또 되돌릴 수 있는 강점에 대해서도 전해드렸으니까요. 하나금융지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